또 뭐 누적도 분석, 도미노 분석, 지원 심리 역행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까다롭고. 안녕하세요. 입시거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국민대랑 수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민대는 사실 우리가 보통 인서울대학들 정렬할 때 국숭세단 이렇게 정렬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대랑 수시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국민대랑 수시대를 이제 학생부 종합전에서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대가 선호하는 이제 스타일과 숭실대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국민대랑 홍대를 비교했어요. 특히 두 학교 모두 미대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미대에서 세부학과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엎치락뒤치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대를 나오신 분들의 이제 코멘트나 댓글을 바란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일단 국민대랑 수시대는 서울 성북구, 수시대는 서울 동작구로 상당히 멀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두 개의 학교가 나오는데 이쪽이 북한산 국립공원이고요. 북서울 꿈의 숲 쪽에 요 정릉 쪽에 지금 국민대가 있고, 사실 실제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은 뭐 팀플하거나 할 때 모일 거 아니에요. 정릉 요 역 근처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숭실대학교인데요. 어떻게 보면 강북, 강남 이렇게 봐야 되나요? 숭실대학교는 어떤지 한번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국민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찍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냐면, 너무 이런 지하철역의 근접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역에서 보통 많이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학교는 참 좋은데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숭실대는 나름 강남에 있는 학교인데, 강남 쪽이죠. 보시면 이제 굉장히 큰 국립현충원 부지가 있고, 그 옆에 숭실대학교가 있는데, 숭실대학교의 부지는 좀 작은 편이에요. 대신에 부지가 작아도 땅값이 비싸다라는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 더 확대해서 보면 이쪽에 레지던스 홀이 있고, 뭐 글로벌 블레인홀, 전상관, 창신관,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지금 입구역에서 내리면 그냥 숭실대예요. 내리면 숭실대, 한양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저는 숭실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원칙으로 비교를 해보면 국민대보다 좀 더 발전 가능성이 현재 더 높게 남아있는 학교는 숭실대이지 않나라는 그런 원칙도, 그런 저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좀 제가 살펴보면서 놀랐다는 건 여기 안익태 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기 각각의 형남공학관이라든가 한경직 기념관이라든가 뭐 조만식 기념관이라든가 베어드홀의 이름이 왜 베어드홀인지라든가 이런 그 학교의 어떤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 분석은 크게 하진 않을게요. 국민대는 지하철 근접성이 더럽다. 숭실대는 지하철 근접성이 굉장히 좋다. 이 정도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형 방법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이렇게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숭실대학교의 경우에 논술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해서 국민대는 논술이 없다는 점이 조금 주요 사항이고요. 숭실대 논술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3등급의 초반, 중반, 후반의 학생들이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국민대학교 국민프론티어를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을 쓰는 게 좋을지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저 있는 학교를 살펴봤을 때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최저가 있어요. 숭실대의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자에 해당하는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이 지금 있는데, 논술은 국민대는 논술이 없었잖아요. 숭실대는 논술이 있고 최저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학종 방식으로 평가하는 모든 전형에서 최저가 없고, 역시 숭실대학교도 SS 미래인재 전형과 구릉계 전형이 전부 최저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보시면 국민 프론티어에 대응되는 게 SS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자연 계열은 0.01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0.3 정도의 차이로 국민대가 좀 더 앞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교가 기본적으로 이과가 생각보다 센 편인데, 인문계열의 내신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국민대 미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입니다. 2등급 초반이나 1등급 후반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국민대 미대를 합격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이 내포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자면요. 숭실대의 SSU 미래인지 전형은 3등급의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선발해줍니다. 그런데 국민대학교의 경우에는 3등급의 학생들 중에서 선발되는 케이스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요. 물론 이제 수많이 학불 결과도 살펴보고 제가 갖고 있는 또 별도의 자료도 있는데요. 그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3등급의 학생들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합격한 케이스는 20% 정도입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3등급의 학생들이 SSU 미래인지 전형으로 합격한 케이스는 한 50% 정도 됩니다. 해서 내가 3등급 때 내신이라면 SSU 미래인지 전형을 쓰는 것이 국민대학교의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쓰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성적 우수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과성적 우수자는 너무 신기하게도 숭실대랑 국민대가 같습니다. 2.11 마치 둘이 짜고 맞추지 않고서야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을 수가 있을까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2.16에서 2.24 해서 물론 이제 학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과성적 우수자는 그 표준 편차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서 교과 전형으로는 둘 다 쓰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최저도 일단 둘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맞출 수 있는 최저를 고려해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 어디를 써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 학종 부분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대는 학교형 추천이라는 전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으로 2등급 초반과 중반까지를 흡수합니다. 2등급 학생들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쓰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좀 신기한 접근이죠. 이런 건 저희가 갖고 있는 누적도 분석이라든가 지원심리 역행 분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현상치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되게 어려운 통계적인 접근입니다. 해서 이런 통계적인 접근으로 정시 컨설팅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시 컨설팅은 또 누적도 분석, 도미노 분석, 지원심리 역행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까다롭고 체계적인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석이 들어갑니다. SSU 미래인지 전형은요. 사실 2등급 초반은 지금 흡수가 돼요. 학생부 우수자로 초반까지는. 그런데 2등급 중반은 좀 흡수가 안 됩니다. 해서 2등급 중반에 그 학생들의 SSU 미래인지 전형을 썼을 때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저라면 2등급 중반이라면 국민 프론티어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등급 후반이라면요? 2등급 후반이라면 저라면은 숭실대를 쓸 것 같아요. 숭실대는 좀 더 비교과를 많이 봐주니까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2등급 후반인데 비교과가 좋다. 그럼 숭실대에 쓰고 2등급 후반인데 비교과가 적절하거나 좀 평균보다 좀 아쉽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대를 쓰는 게 더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재밌죠?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단순히 읽어주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컨설턴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통계적인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영상으로 올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걸 알아봐 주시고 또 저희가 얼마나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통계적인 접근을 하는지를 또 알아봐 주시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라간 국민대학교 영상도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숭실대학교 합격 팁도 풀어드렸는데 요것도 요 영상인지 아니면 다른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3등급 많이 안 뽑아줄걸요? 라고 말했다가 숭실대 입학처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3등급 많이 안 뽑아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촬영 의도는 이거예요. 3등급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50%로 추정이 됐어요. 50%로 결과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50%가 다 일반고는 아니니 내가 일반고가 3등급인데 절 떨어질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통계적인 분석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좀 편집하면서 짧아지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숭실대 3등급 쓰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한 것처럼 나갔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보시고 입학처에서 연락을 주셨고요. 이제 작은 유튜브 채널에도 당시에는 아마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숭실대에서는 관련 영상을 다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은 수정 요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숭실대에 대한 호감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해서 지금 국민대에는 국민 프론티어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됐고 또 숭실대의 경우는 지금 모집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숭실대의 실제 합격자들 확인해보면 최근 3년 동안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합격이 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숭실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면 컨설팅은 꽤 비싼 편이지만 아마
합법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비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가치를 하는 컨설팅이니까 꼭 오셔서 합격을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입시 플렉스는 제가 운영한 학원이고요. 창의졸업 컨설팅은 제가 운영하는 입시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학원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